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12강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묽은 용액의 성질, 다시 말해서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되었을 때 어떻게 성질이 달라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묽은 용액의 성질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기억나시죠? 바로 증기압력 내림이었다는 거. 증기압력 내림은 라울 법칙과 관련은 있지만 라울 법칙이 증기압력 내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증기압력 내림 델타 P, X의 용질과 P의 용매의 곱에 비례하고 있는 그 상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자, 둘에 대한 공식 유도는 몰라도 좋지만 공식은 알아둬야 된다라고 당부했던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증기압력이 낮아졌고요. 끓는 점이 올라갔고요. 어는 점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바로 삼투압,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김장 시즌. 자, 여러분들 집에서 김장 담그죠? 엄마가 어떻게 하나요? 저희 엄마는 사 드시는데요. 사서 먹는 집도 요즘은 많아요, 김치를. 근데 선생님 집에서는 김장을 해서 먹죠. 그럼 엄마가 항상 배추를 그냥 생배추를 사시다가 생배추 이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뿌리죠? 소금을 막 뿌리셔요. 소금을 막 뿌리시고 나면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배추 쌩쌩했던 배추들이 다들 폭삭 힘을 막 잃은 상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배추를 다시금 씻어서 다시 양념을 버무리면서 김장을 하시게 되는데, 자, 거기에 바로 이 삼투라고 하는 현상, 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2에서 다루는 삼투는 무엇인지 그 내용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막이 필요하냐면 삼투 현상에 있어서는 반투막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반투막이 뭘까요? 반만 투가 되는 막,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막이 있죠? 그냥 쉽게 우리 비닐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닐랩? 우리 그냥 비닐랩, 한 장 폭 뜯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일, 어떤 그 랩 같은 거에 있어서 거기다 어떤 물을 담가 놓거나 무슨 용액을 넣어 놓으면 걔 새지 않아요. 잘 있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비닐랩에 해당하는 그 표면으로는 용액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요, 여러분들 그물체 있죠? 그물체. 국수 건지거나 이럴 때 그런 체에다가 한번 용액 쭉 뿌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걸러지나요? 아니요. 다 빠져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떠한 막이긴 막이에요. 막이긴 막인데 문제는 그 막에 있어서 그 표면이 바로 어떻게 되어 있다? 용매는 통과를 시켜요. 그렇지만 용질 사이즈의 입자는 통과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투막을 경계로 둔다면 누가 움직여? 그렇죠. 용매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삼투라고 하는 현상 정의를 보시면요. 반투막을 사이에다 두고요. 진한 용액과 묽은 용액을 같이 넣어주게 되었을 때 묽은 용액에 있는 용매의 분자가 반투막을 통해서 진한 용액 쪽으로 이동한 현상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진한 용액, 묽은 용액.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하다는 건 뭘까요? 상대적으로 용질이 많고 용매가 적은 거예요. 묽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상대적으로 용질은 적고 용매가 많다는 겁니다. 둘 다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용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치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다 가는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투막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들은 뭐예요? 물과 같이 크기가 작은 용매의 분자는 자유롭게 통과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설탕과 같이요, 크기가 큰 용질의 분자는 통과를 못 시키는 거죠. 통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만 보이더라, 용매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하는 뜻. 자, 셀로판 종이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동물의 방광막, 그리고 식물의 세포막, 달걀의 속껍질, 여러분 속껍질 아시죠? 그것이 모두 다 반투막에 해당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달걀의 속껍질은요, 우리 실제로 잘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란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초란? 뭐냐면 식초에다가 달걀, 그냥 생 달걀을 그냥 넣어보세요. 그러면 껍데기에서 마구마구 막 기포가 발생하죠. 그 기포가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왜냐하면 달걀 껍질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을 하면서 칼슘 이온이 녹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한 하루 정도 경과가 되고 나서의 달걀을 보면 껍질이 모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말랑말랑한 마치 무슨 알처럼 생겨져 있는 그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달걀의 속껍질이 되는 것이고 달걀 속껍질이 반투막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삼투,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투 현상의 예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치 담그는 거, 김장하셨던 거, 그건 뭘까요? 배추에다가 우리 못 뿌렸어요, 소금. 그러면 배추에 들어있던 수분이 소금이 있으니까 마치 표면에서는 농도가 진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묽은 용액, 즉 배추에서부터 바깥으로 소금이 뿌려져 있는 그 표면으로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적혈구, 우리 팽윤 현상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생물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요.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적혈구 증류수에 넣었을 때는 터지게 되었죠. 그리고 진한 설탕물에 넣으면 오히려 쪼그라들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삼투 현상의 하나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옥상에다가 이제 그 상추를 키웠거든요. 학생들하고 삼겹살 파티를 하느라고. 근데 그때 이제 멋모르고 상추를 잘 키워보겠다고 상추 모종을 심어놓고 비료를 막 줬어요. 그때 다 죽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삼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종으로부터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와서 걔가 견디지 못해서 다 죽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화학투에서 바라보는 삼투압,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량적으로 바라보면 될 것이냐. 일단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투압은 뭐냐면요, 반투막을 사이에다 둡니다. 반드시 반투막이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용매와 용액을 넣어주는 한 세트여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도 괜찮아요. 그렇게 넣게 되었을 때 삼투 현상에 의해서, 자, 그림을 좀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에는 물을 뒀고요. 오른쪽에는 설탕 수용액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물에서 설탕 수용액으로 물이 가요. 자, 이때 중요한 거, 반투막을 경계로 했을 때 설탕물에서 물로는 물이 안 오나요? 아니에요. 와요. 보세요. 오고 있어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물에서 설탕물 쪽으로 가는 게 더 많아 보이는 것 뿐이죠. 왜? 이들도 역시 용질 입자가 방해하게 될 거니까. 그러는 바람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나면요, 그들에 해당하는 경계면에 있어서 높이의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 다시 말해서 물 쪽에서 경계면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설탕 수용액에서는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그 높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양쪽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눌러줘야 되는 그러한 압력을 무엇이라고 한다? 삼투압이라고 한다라는 표현. 자, 그러면 우리가 삼투에서 꼭 기억해야 될 요소는 뭐냐? 1번,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반투막. 자, 2번, 누가 움직여? 용매, 물 분자. 용매가 많은 곳에서 용매가 적은 곳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용매가 많다. 물 분자, 다시 말해서 용매가 많은 곳에서 용매가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네, 용매가 많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순수한 용매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묽은 용액이어도 되더라. 다시 말해서 농도가 다른 두 케이스가 놓여져 있다면 묽은 용액 쪽에서 누구 쪽으로? 그렇죠. 진한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벌어지더라 라는 뜻. 자, 그래서 이때의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될 텐데 문제는 높이 차이가 같아질 때까지 눌러줘야 되는 그러한 압력이 삼투압이다 라고 하는 표현. 어떤 친구들이 종종
증기압력 했던 거랑 헷갈리는 바람에 요 H가 삼투압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아니죠. H만큼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양쪽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눌러줘야 되는 압력이 바로 삼투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역삼투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역삼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이 삼투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어떤 발생이 된 현상이라면 역삼투는요. 삼투를 거스를 역이에요. 거스를 역. 어떻게 했다? 해당되는 기본적인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눌러줘야 되는 그 압력. 삼투압보다 더 큰 힘의 크기를 가하세요. 더 큰 힘의 크기를 이렇게 가해주면 반투막을 거슬러 해서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전기 에너지를 쓰거나 그때 어떤 힘을 가하게 되는데 역삼투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닷물의 담수화, 다시 말해서 바닷물에서 식수, 먹을 수 있는 물을 얻어내는 원리가 바로 역삼투 정수기의 원리다라고 하는 내용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과학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해? 이럴 때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 판토프 법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판토프 법칙. 자, 판토프 법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 배웠어요. 이상기체 방정식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가정이에요. 실제 기체들은 그거에 정말 딱딱딱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체 입자들 사이에 서로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가정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냐면 기체 입자, 너 입자, 나 입자 우리들은 서로 상호작용 안에 너와 나 인력, 반발력 별로 없어. 너랑 나 미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놀고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방정식은 PV는 nRT. 그것처럼 판토프 법칙은 자,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기체라면 그들에 해당하는 부피가 노는 공간이 되겠지만 용액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는 공간은 그렇죠. 수용액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묽다 보니까 자, 묽은 용액이 되는 것이죠. 묽은 용액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용질과 용질이 녹아있는 양이 매우 적어서 그들 사이에 서로 용질 입자들끼리의 인력, 반발력 무시해요. 무시. 그렇게 본다면 마치 이상기체 방정식의 꼴로 이들을 유도해 볼까? 어떻게? P는 자, V분의 nRT. 그런데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농도? 몰 농도. 그래서 C, 몰 농도죠. 자, 대문자 C, concentration, 농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 그 다음 R, 그 다음 뭐? T.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체에 해당하는 압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P라고 했던 로마자 같은 맥락으로 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고 자, 반트호프 법칙이라고 개정 7자 되기 전에는 얘기를 했었지만 7차, 개정 7차로 넘어오면서 용어가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판토프 법칙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건 뭐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무슨 용액? 묽은 용액. 대담한 가정이죠. 묽은 용액. 서로 용질의 입자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도 안 하는 마치 이상기체와 같은 조건이야 라고 대담한 가정을 한 다음에 그들이 나타내는 압력이 어떨까 라고 알아봤더니 바로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 이걸 이용해서 또 정량적인 계산을 물어보거든요. 자, 파이는 뭐라고? CRT라고 주어져 있죠? C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피분의 몰수, RT입니다. 몰수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분자량 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자, 우리는 삼투압 측정해서요, 선생님. 분자량 알려주세요. 분자량 M이라는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파이 V는 얼마? WRT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시면 되고 해당되는 분자량은 삼투압과 부피와 질량과 R 그 다음 얼마? 그렇죠. 절대 온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도 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투라고 하는 현상 우리가 지금 봤던 장면과 같은데요. 자, 이런 내용 나와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눈에 보기 쉽게 사실은 증기압력 내린,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린도
눈으로 보기에 딱 명확하면 실험을 해줬을 텐데 그 상황은 사실은 뭐 실험으로 구현하기에 너무 양이 적어요. 온도 변화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 볼 수 있는 묽은 용액의 성질, 바로 삼투 현상이 될 텐데요. EBS 리얼 화학 실험에서 선생님이 동영상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내용 정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커 2개에 각각 증류수 약 200ml를 넣습니다. 한쪽 비커에 염화나트륨 세수저를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완전히 녹여 소금물을 만듭니다. 그 후 식용색소를 넣어 녹입니다. 그리고 한쪽 비커에 증류수를 붓고 셀로판 튜브를 담가둡니다. 잠시 후 눈금 실린더에 증류수를 일정 부분 채웁니다. 그리고 셀로판 튜브를 꺼내 한쪽 끝을 묶은 다음 식용색소를 탄 소금물을 깔때기를 이용해 넣습니다. 모두 넣었나요? 그러면 다른 한쪽 끝도 묶어줍니다. 이젠 소금물이 담긴 셀로판 튜브를 증류수를 미리 넣어둔 눈금 실린더에 넣어 셀로판 튜브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일주일 후 관찰합니다. 자, 어떤가요? 셀로판 튜브의 크기가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류수에서 소금물이 담긴 쪽으로 물 분자의 이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처음에 넣었던 셀로판 튜브의 크기에 비해 더 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눈금 실린더에 있던 증류수의 색깔이 조금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투막 사이로 빠져나온 것일까요? 아니죠. 매듭을 지었던 끝부분에서 빠져나와 붉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투막이 가운데 설치된 U자관을 준비합니다. 그 후 U자관의 한쪽에는 증류수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소금물을 넣습니다. 증류수와 용액을 넣을 때에는 일회용 스포이트를 이용해 천천히 U자관 안쪽에 넣도록 해야 합니다. U자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놓아둔 후
용액의 높이 변화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주일 후 관찰해 봅니다. 자, 어떤가요? 같은 양만큼 용액을 넣었지만 오랫동안 방치하고 나면 증류수만 들어있던 왼쪽 용기의 높이는 낮아지고 소금물이 들어있던 오른쪽 용기의 높이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바로 반토막을 사이에 두고 증류수 쪽에서 소금물 쪽으로 증류수가 이동되었기 때문이죠. 이때 높이가 같아지기 위해 눌러주어야 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한 번에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렇습니다. 삼투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용매 분자가 이동했구나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랑 오늘 이 시간까지 용매이다가 용액이 되면서 나타나는, 특히나 묽은 용액일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성질을 같이 살펴봤어요.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순수한 용매였다가 용액이 되면 하나만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가지의 성질이 같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olligative properties라고 해서 총체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그렇죠. 우리말로는 총괄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묽은 용액이 되면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종합선물 세트처럼 나타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묽은 용액의 전체적인 괄성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부분. 자, 요 공식은 사실은 지난 시간부터 오늘 한 내용까지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별표. 자, 우리 몇 개 해줄까? 100개? 자, 별표 100개. 자, 먼저 증기압력 내림입니다. 증기압력이 낮아지는 거, 네, 델타 P는요, P 용매, 순수한 용매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의 곱에 비례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 끓는 점 오름입니다. 그러면 델타 TB는 KB 곱하기 무슨 농도? 몰랄 농도, 몰 농도 아닙니다. 어느 점 내림입니다. 어느 점 내림은 마찬가지로 몰랄 농도,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있고, 마지막 삼투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파이는 뭐? CRT. 그래서 몰 농도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보세요. 어쨌든 증기압력이 낮아지고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는 점이 낮아지고 삼투압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 즉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용어만 다릅니다. 하나는 몰 분율, 이들은 몰랄 농도. 몰 농도 아닙니다.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건 몰 농도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들은 용질의 입자수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용질의 입자수가 관여하는, 다시 말해서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자, 여기 용액인데 선생님이 용액이라고 썼네. 순수한 용매와 용액에 대해서 이들이 뭐가 들어갔어? 네, 용질이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용질이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전체적인 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팁을 하나 줄게요. 자, 요것도 굉장히 잘 물어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수능 개념을 혹시나 내신을 위한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고 대학생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일반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듣던데 요런 거 잘 묻죠. 보세요. 얘는 내림, 얘는 오름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증기압력 내림. 그 값을 물어보는지 변화를 물어보는지를 꼭 잘 따지셔야 합니다. 자, 끓는 점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오름입니다. 오름.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가 더 크거나 해당되는 입자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더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증기압력 내림, 어는 점 내림, 이들은 내림입니다. 내림. 증기압력 내림, 어는 점 내림이에요. 델타 P, 델타 TF. 자, 이 말이 뭘까요?
농도가 더 큰 애면 큰 애일수록 입자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림의 폭이 더 커요. 그러면 내림의 폭을 물어볼 건지 실제로 그 값을 물어본 건지는 여러분들이 조심해 줘야 된다고요. 내림의 폭을 물어본다면 입자수 많은 걸 얘기해 주면 되지만 그 값을 물어보자면 당연히 농도가 더 작은 상황에서가 더 높은 값을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 이 부분을 딱 실수하기 좋거든요. 그 부분을 실수하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삼투는 당연히 비례관계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도 비례관계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 수직선 선상 하나 그려놓고 실수하지 않는 장면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치러진 10월달 전국연합 학력평가 일단 3투 문제부터 풀고 총괄성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 현재 주어져 있는 다음은 300켈빈에서 물질 X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래요. X 1g을 증류수에 녹여 200ml의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반투막으로 분리된 U자 간에 물과 가의 X 수용액을 같은 부피만큼 넣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다? 변화가 됐죠. X 수용액 쪽에 해당하는 액면이 더 높아졌다? 그 말은 뭘까요? 그렇죠. 순수한 물 용매. 자, X 수용액 용액입니다. 분명 이들은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자, 물에서 용액 쪽으로, 용매에서 용액 쪽으로 물 분자 흘러가게 되었을 것이고 용액에서 물 분자 쪽으로 마찬가지로 물 분자 흘러왔겠지만 상대적으로 용매가 많은 데서 용매가 적은 쪽으로의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므로 어떻게 됐어? 네, 높이 차이 발생하게 되어서요. 이마만큼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삼투압은요. 양쪽에 높이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눌러주어야 되는 압력. 따라서 A만큼의 기압을 가했더니 물과 수용액의 액면의 높이가 같아졌다. 바로 판트호프 법칙을 써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두면 될까요? 그렇죠. 보면 파이는 CRT 공식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액면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눌러줬던 삼투압은 A기압.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농도, 무슨 농도? 그렇죠.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인데요. 용액의 부피가 얼마? 200ml? 아니죠. 밀리리터 넣으면 안 되지. 농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리터로 넣으세요. 0.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량 M.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질량 1. 자, R값은 K로 줬고요. 온도는 300이라고 줬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정리를 해보면 누구로 해라? M을 구하는 장면이 되겠죠? 따라서 M은 자, 정리를 해보면요. A분의 얼마인가요? 1500인가요? 1500K로 표현할 수 있더라.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은 4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삼투라고 하는 기본적인 딱 삼투, 판트호프 법칙만 적용하는 문제로 다뤘었는데요. 사실 삼투 갖고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종합선물 세트로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말하는 종합선물 세트란 무엇? 그렇죠. 바로 앞서 정리했던 것처럼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이 내용까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종합선물 세트 어떻게 물어보는지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2012 5월달 예비시행으로 치러졌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때 이 문제 이제 나왔었는데 자, 그림은 물 100g, 동그라미 하세요. 물 100g에 용질 A와 B를 각각 녹였을 때 용질의 질량에 따른 A 수용액의 끓는 점, 그리고 B 수용액의 어는 점, 이걸 각각 나타냈고, 자, 물에, 즉 용매의 몰날 오름상수에 해당하는 끓는 점 오름상수는 0.52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는 점 내림 상수라고 하는 것은 1.86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A와 B 용질들은 서로 비휘발성, 비전해질이다 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해석하셔야 돼요. 언제나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 수능은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꼭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내도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꼭 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딱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델타 TB는 공식도 얼마나 간단해 얘들아. KB 곱하기 M. 자, 델타 TF는
KF 곱하기 뭐 M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자, 볼게요. A 수용액이다. 네. 원래 용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요 장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오로지 용매만 있는 그 장면이죠. 다시 말해서 용매의 첫 번째 끓는 점이 100이에요. 100. 그런데 가라고 하는 포인트 지점에 살펴봤더니 A 수용액은 A만큼의 용질을 더 넣었을 때 끓는 점 오름 얼마에서 끓고 있다? 100.26. 다시 말해서 그들에 해당하는 차이가 끓는 점 오름 0.26에 해당하는 값이군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0.26은요. 네. 끓는 점 오름 상수 혹은 몰랄 오름 상수로 얼마를 줬냐면 0.52로 줬습니다. 그래서 0.52가 될 것이고 거기에 그들에 해당하는 몰랄 농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앞서서 동그라미 하라고 했지. 뭐? 물 100g. 자, 용매가 100g이에요. 100 넣으시면 안 되죠. 몰랄 농도예요. 몰랄 농도. 몰랄 농도 기본 킬로그램. 용매의 질량 0.1 이렇게요.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분자량 몰라서 MA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얼마? 그렇죠. 그들에 해당하는 질량은 A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만 있나요? 아니죠.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비수용액에 해당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 해당하는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는 어느 점은 0이었는데 자, 이들이 3A만큼을 넣었을 때요, 선생님. 네, 이마만큼 낮아졌습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그렇죠. 3A만큼 했을 때 어느 점 내림의 폭 0.93만큼 발생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요소입니다. 0.93은 네, 선생님. 자, 이들의 어느 점 내림상수, 몰랄 내림상수라고 하는 값이 문제에서 1.86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1.86에 자, 물 100g 얼마? 0.1kg. 그 다음 B의 분자량 MB. 그 다음 얼마? 그들에 해당하는 거 용질. 그렇죠. 얘네들을 얼마 넣었을 때? 3A만큼을 넣었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쓰냐면요.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이 화학2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분 선배들이 겪었던 똑같은 이제 관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쓸데없는 많은 공식들을 머리에 넣어두면 내가 화학2를 되게 잘할 것처럼 착각하죠. 근데 절대적으로 선생님도 출제 작업을 오래 했지만 그런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라고, 이것만. 누구? 요것만. 얘들아, 몰랄 농도 공식은 이미 용액 농도에서 다 했어. 네. 그러면 우리가 묽은 용액의 성질, 저번 시간에 했던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요 공식만 알고 그리고 몰랄 농도 구하는 공식만 알면 다른 거 내가 썼어? 안 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중 문제집에 요 분자량 구하는 식이 또 나와 있어요. 막 그래서 그걸 막 외우고 앉아 있어. 바보죠.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식에다가 배웠던 대로 쭉 넣기만 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잔소리 그만하고 이거 얼마? 1. 여기 얼마? 2죠. 자, 그래서 이들에 해당하는 값은 즉 MA는 얼마인가요, 선생님? 20A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자,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2죠. 자, 이것도 역시 고려하면 MB가 얼마? 이번엔 60A가 얻어지게 되었다. 자, 따라서 선택지 기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 A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A만 구했나요? B도 구했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20A 맞는 설명. 자, 니은항. 수용액 나의 끓는 점을 구해주세요. 선생님. 네. 수용액 나의 끓는 점. 그럼 얘는 뭘까요? 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이 관계. 우리 어느 점 내림도 몰랄 농도에 비례를 하는 거고 끓는 점 오름도 몰랄 농도에 비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 나 수용액에 있어서 이들은 0.93과 1.86 얼마의 관계죠? 0.5 몰랄 농도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0.5 몰랄 농도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얘에 해당하는 끓는 점 오름 상수 0.52에다가 얼마야? 몰랄 농도 0.5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되므로 이들에 해당하는 것도 똑같이 얼마가 나타나? 0.26이
끓는 점 오름값이 얻어집니다. 자, 따라서 나의 수용액에 있어서의 끓는 점 오름은, 끓는 점 값은 0.26만큼의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났으므로 100.26도씨에 해당합니다. 라고 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 디귿항이요. 디귿항도 재미나요. 가와 나의 수용액을 혼합한 수용액의 뭐? 어는 점은. 그러면 어는 점? 선생님, 그럼 델타 T 얼마인가요? F. 네. 자, 그 다음에 이들에 해당하는 건 KF. 네. 그 다음 뭐? 몰랄 농도. 그럼 선생님, 요거에 해당하는 값은요, 1.862예요. 그럼 뭘 구하면 되죠? 그렇죠. 몰랄 농도를 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아깝죠. 자, 볼게요. 우선 두 수용액을 혼합했습니다. 그러면 용매의 질량이 얼마죠? 100. 얼마야? 그렇지. 200이에요. 200. 200g.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0.2입니다. 되셨나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몰수. 우리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1kg, 100g 안에 주어져 있는 몰수는 0점, 전체의 몰랄 농도가 0.5가 되어야 하니까 그 안에 0.05몰의 입자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전체 몰랄 농도가 0.5 몰랄 농도가 되어야 되니까 0.1 안에 얼마의 몰수? 0.05몰이 있는 거죠. A와 B는 서로 반응하지 않은 상태대로 그렇게 존재를 해야 하므로 이들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 그렇죠. 더하기. 0.05와 0.05 합은 0.1. 자, 그럼 이 값은 얼마? 그렇죠. 바로 0.5 몰랄 농도가 되는 거예요. 0.5 몰랄 농도 되니까 얼마죠? 0.93이죠. 따라서 해당되는 이들은 어는 점은 얼마다? 마이너스 0.93도씨입니다. 라고 하는 진술, 옳은 진술로서 정답 몇 번? 기억 디귿이 있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이렇게 끓는 점 오름 하나만 다루지 않고 어는 점 내림 하나만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씩 물어보면서 둘을 섞이기도 했고, 이 상황에서의 끓는 점은 무엇이며, 그러면 반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A의 분자량 알았다면 B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끓는 점을 물어봤다면 가의 어는 점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혼합한 상황도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잘 맞춰주길 바랄게요. 3번 갑시다. 자, 3번은 6월 모의평가, 2013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수용액 가나다가 지금 용질 A, B, C 서로 다른 아이가 섞여져 있죠. 물 100g, 자, 물 100g 녹아있는 누구? 용질의 질량이 나와져 있습니다. 1기압에서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 자, 그 다음 1기압에서 끓는 점이 얼마? 100.26도씨라고 나와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요거죠, 요거. 자, 끓는 점.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끓는 점 오름의 폭이 얼마로 나타났다? 0.26만큼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0.26이 델타 TB로, 그럼 여기도 얼마? 0.26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엄연히 용질의 종류가 다르고 들어가 있는 질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야? 끓는 점 오름이 같죠. 그럼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은 델타 TB는요. 네. KB 곱하기 M.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건 1기압에서의 무엇? 어는 점. 자, 1기압에서 어는 점? 이들 값도 주어져 있어요. 델타 TF는 KF 곱하기 M.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쯤 질문. 선생님, 저는요, KB하고 KF 단서 조항에도 없어서 저 안 외웠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유도하는지의 과정을 익혀봅시다. 무슨 소리냐? 자, 델타 TB가 같았습니다. 델타 TB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용매는 똑같이 물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KB는 바로 용매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까 어차피 얘는 같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은 서로 몰랄 농도가 어때? 같겠죠. 몰랄 농도가 가와 나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뜻. 자, 그러다 보니까 나 이들은 용매 얼마? 100g 0.1 되셨나요? 그 다음 A에 해당하는 분자량 MA 그들에 넣어져 있는 질량 3.
3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얼마? MB, 그 다음 얼마? 9. 그들이 몰랄농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몰랄 오름 상수 몰라도 해당되는 분자량의 B, 분자량에 해당하는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 자, 결론. MB는요, 얼마가 나오죠? 3MA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B의 분자량은 A 분자량의 3배이군요. 라고 하는 뜻. 자, 따라서 분자량은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막연한 표현보다 정확하게 정량적인 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더 깔끔한 진술이에요. 따라서 B가 더 크고 B가 A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3A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했던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추측해야 된다. 뭐냐면 봐봐. 어차피 KB, KF는 용매의 종류가 같아서 같아. 그러면 그들이 몰랄 농도만 같다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도 서로 같겠지. 네. 끓는 점 오름이 같다라고 하는 거 델타 TF 어는 점 내림도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0.93에 여기도 얼마? 그렇죠. 0.93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몰랄 농도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했어요? 나와 달을 비교했습니다. 현재 나는 델타 TF가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데요. 네. 1기압에서의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은 무엇? 0도씨이기에 나에 해당하는 어는 점 내림은 얼마? 바로 0.93이 될 것이고. 됐나요? 자, 그 다음 다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로? 내림의 폭 4.65가 되더라. 어는 점 내림의 폭 얼마 대 얼마? 그렇죠. 1대 5. 잘하셨어요. 어는 점 내림의 폭 1대 5, 어는 점 내림의 폭은 몰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몰랄 농도는 다가 나의 몇 배? 5배 되셨나요? 자, 그래서 5배라고 하는 진수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아까 틀렸고.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 자, 끓는 점. 그럼 얘는 똑같이 할 수 있죠. 자, 이번에 가와 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요 농도가 몇 배? 5배의 몰랄 농도가 관여되고 있다라고 했었고, 얘네들은 서로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의 폭 같았기 때문에 몰랄 농도 같다라고 되어져 있으므로 해당되는 가와 다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델타 T, B도 뭐에 비례합니까? 몰랄 농도요, 선생님. 그러면 나는 가 대 다를 비교하면 됩니까? 그렇죠. 가와 나의 몰랄 농도는 같으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가 대 다는 얼마? 1대 5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번에 이들에 해당하는 끓는 점 오름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였죠? 0.26이에요. 그러면 0.26의 5배는 얼마인가요? 1. 자, 요거 x값이죠? 근데 그냥 풀어보면 1. 얼마다? 30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30. 아, 그 말은요. 다에 끓는 점이 농도가 5배인 다에 끓는 점이 얼마? 101.3도씨. 가에 끓는 점이 얼마? 100.26도씨입니다. 26도씨. 이렇게. 끓는 점 오름의 폭이 5배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끓는 점이 1.3도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에 해당하는 값은 그들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거 차이 해봐. 얼마 나와? 1.04도씨죠. 따라서 1.04도씨다. 이건 정말 한 끝으로 틀리긴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정말 한 끝으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그 값을 물어보는지 오름을 물어보는지 실수하지 마시고 정답은 1번의 니은으로 니은만 맞는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2015년에 치러져 있는 6월 모의평가 9번입니다. 이 문제도 보시면 자, 보세요. 재미나요. 안 재미나나? 자, 보면 용의 기준에 뭐야? 어는 점 3투 앞. 자,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이 모두 다 1000g으로 줬는데요. 용액의 밀도를 다 1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가 1000ml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일단 용액 기준 어는 점. 자, 얼마였죠?
2A, 3A. 어느 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델타 TF는 KF 곱하기 M. 아, 그러면 이들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선생님이랑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관계식을 끄집어내서 살펴보시면 해당되는, 보세요. 용액의 질량이 1000, 용질의 질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용매의 질량은 똑같게 될 거예요. KF 값 몰라도 그들에 해당하는 델타 TF는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매의 질량 똑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주어져 있는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뭐 하면 되죠? A에 해당하는 용질의 분자량은 X, B에 해당하는 용질의 분자량은 Y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용질의 질량이 20, 20이므로 이들의 값 얼마? 어느 점? 요거. 자, 그래서 2A, 그 다음 얼마? 3A.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을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 자, 요거 지워지게 되고요. 자, 요거 정리를 해보면 Y분의 2는요. X분의 3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X 대 Y는 얼마 대 얼마? 3대 2의 관계식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 이번에 어땠냐면 삼투압입니다. 삼투압. 우리 삼투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했냐면, 자, 2번. 파이는 뭐야? 판토프 법칙 CRT. 현재 주어져 있는 온도 같고 R 상수라면 해당되는 삼투압은 몰 농도에 비례해요. 그런데 이들에 해당하는 밀도가 1g/ml였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는 어차피 둘 다 같죠. 따라서 이들 B 대 C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그들에 해당하는 값은요. 몰 농도. 용액의 부피는 어차피 똑같았으니까 안 썼다라고 둔다면 해당되는 그들의 분자량 Y분의 얼마? 20. 자, 얘는 Z분의 얼마? 40. 그들이 몰 농도가 누구에 비례합니까? 삼투압. 삼투압은 얼마 대 얼마? 3B 대 4B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 자, 그래서 B. 자, 여기 1, 여기 2. 자, 여기 2, 여기 자, 지워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풀어보면요. Z분의 3은 Y분의 2가 나와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정리해보면 Y 대 Z는 얼마 대 얼마? 2 대 3. 자, 우리 요거 해주세요 라는 장면이 되겠죠? 자, 보세요. X 대 Y 대 Z는요. 3 대 2 대 3. 갑시다. 자, 다 구했어요. 어쨌든 비례상수니까. 자, X 얼마? 3. Y 얼마? 2. Z 얼마? 3. 얼마죠? 3분의 5. 자, 따라서 3분의 5에 해당하는 정답 4번으로 정답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종합선물 세트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네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묽은 용액에 해당하는 성질, 요 부분은요. 절대로 하나만 사실 다루는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내신에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신다면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뤄서 문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때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정량적인 관계, 비례관계인 걸 통해서 비례관계 뭐 해주면 돼요? 지워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유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수능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수능이 초점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만 개념만 알면 안 되고 같이, 전부 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을 뭘 물어보고 있는지도 주의해서 증기압력 내림이면 용질의 몰 분율,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점 내림이면 그렇죠. 몰랄 농도, 삼투면 몰 농도. 그리고 마무리 얘네가 오름인지 내림인지. 그리고 또 하나 오름의 폭, 내림의 폭도 있지만 그 값을 물어보는지 그거까지만 잘 마무리하시면요. 여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대단원이 끝났죠. 이제는 대단원 두 번째 대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생님과는 13강에서 반응열과 엔탈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